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융위기 혹은 경제위기가 언제 올지 궁금해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2020년,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경제위기 혹은 금융위기가 온다 안 온다 갑론을박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언제 올지 예측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올지 안 올지, 언제 올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재정 형편,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문제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 예측하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나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과거의 경험이나 자료가 맞지 않다면, 즉 오늘의 또는 내일의 예측하는 데 적용에 맞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측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많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 전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금리를 낮추고 있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정책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 세계 경제를 크게 힘들게 했던 미중 무역 전쟁도 폭이나 평화스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금융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경제 침체를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위기 혹은 금융 위기가 앞으로는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위기, 금융위기 하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잘 나가고 있다가 한 방에 뒤통수 맞는, 자,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내년일까 혹은 후내년일까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앞으로의 경제위기 혹은 금융위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걱정과 불안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 경제위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 지금이 경제위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경제위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갑자기 한순간에 닥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위기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계속 경제위기였고 앞으로 10년 동안도 경제위기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동영상을 관련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릴 첫 번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가 경제위기 혹은 금융위기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제목은 이른바 M의 공포입니다. 이때의 M은 머니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의 세 가지 영역,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금리, 이 물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계속 마이너스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른바 트리플 M이라고 하는데 M의 공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트리플 M의 공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위기 혹은 금융 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른바 M의 공포로 이해하는 경제위기 혹은 금융위기가 첫 번째 나누어 드릴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M의 공포, 지속적인 지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위기에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즉 경제 침체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영상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M의 공포로 이해하는 경제 위기 혹은 금융 위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M의 공포로 이해하는 경제 위기 혹은 금융 위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의 M은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의 마이너스가 일상화되어 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세 번째는 물가입니다. 자, 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거꾸로 가는 경제 성장, 그 다음에 금리 마이너스, 또 이 물가 마이너스, 이 트리플 M이 우리가 걱정하는 경기 침체 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물가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M의 공포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경제 성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국은 아직도 양반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아직도 플러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유럽 가볼까요? 유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강대국, 물론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경제 강대국이죠. 이 독일의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습니다. 전 분기, 그러니까 2019년 1분기에 비교한다면 말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네요. 경제 성장률이. 뿐만 아니라 최근 이 홍콩, 우리가 홍콩 사태, 홍콩 나라가 참 어지럽죠. 이 홍콩도 그 여파로 인해서 마이너스 0.4%의 경제 성장을, 거꾸로 가는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비록 아직은 플러스지만 계속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세계는 지금 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알고 있죠? 우리는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한국 일단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6월 달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마이너스 0.372%까지 하락했습니다. 스위스 어떨까요? 스위스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1%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최근 10년물 스위스 국채가 마이너스 0.971, 거의 마이너스 1 수준이죠. 자, 미국도 비록 지금 플러스 금리지만 10년물 국채가 이 옐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었죠. 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다. 자, 제가 지난번 한번 채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이 국채 가운데서 마이너스 금리가 4분의 1,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나는, 비용이 발생하는 그 채권이 무려 25%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엄청난 규모죠. 일상화되어 있다.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M의 공포 마이너스 뭡니까? 바로 물가죠. 물가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물가. 우리나라도 최근 지난 8월 달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했다.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자, 일시적이냐 본격적이냐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처음 통계 작성 이래로 처음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세계는 이런 트리플 M의 공포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합니까?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푸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지속해 왔던 정책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세계 경제 각국 정부에서는 금리 낮추고 돈 푸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어떤 추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우리가 지난 17, 18일 지난번 17, 18일 동안 한국 시간으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0.25 낮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1.75에서 2% 기준금리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기존 마이너스를 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기존 마이너스 0.4에서 0.5%. 또한 중국, 우리 가까운 중국의 최근 이 경제는 거의 돈 풀기로 버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최근 이달까지 한 2달 연속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4.35에서 4.25, 또 4.25에서 4.20으로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중국의 일종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뜻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홍콩,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계속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렇다면 금리는 어떨까? 자,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채권 매입. 자, 정부가 채권을 사들인다. 즉, 국채를 정부가 그 전에 발행했던 채권을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대신에 돈을 푼다. 이런 이야기죠. 재정 부양을 계속 강화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더 이상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약발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는 금리 인하와 돈 풀기로 버텨왔는데 이제 이것으로는 안 되네 하는 느낌을 이제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최근에 금리 인하 계속 러시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나아졌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서 많이 나아졌다 하는 기미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전후해서 오히려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뻔한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푸는 것으로 버텨왔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약발이 다 했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금 저금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이제 경제를 회복하기 힘들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엄청난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경제를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투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축, 주식 이런 유동성 쪽으로 가버린 거죠. 미국의 주식 시장이 4배나 올랐다. 지난 2017년, 8년 금융위기에 비하면 4배나 올랐다 할 때 그것은 경제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서 미국 주식시장의 수요, 즉 유동성이 커졌다. 그 요인이 가장 컸다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을 풀었지만 은행의 예적금 이런 쪽에 묶여있는 돈이 엄청나죠. 또 투자로 넘어간 돈은, 투자에 이용된 돈은 아주 적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은 결국 기업들이 굉장히 이 기업 투자가 위축됐다. 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풀었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경제에 이용되지 않았다. 자,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돈을 풀었지만 앞으로 계속 풀려고 하는 이것이 약발을 다했다. 자, 이런 위기감이 각국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위기 언제일까? 금융위기 언제일까? 이것이 과거와는 다르다. 특히 과거의 자료와 경험으로 지금 혹은 또 내일 앞으로의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왜냐? 그 과거의 경험과 자료들이 앞으로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그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최근까지도 미국의 10년물 또 2년물 또 이런 금리의 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이른바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많아야 되는데 시간 프리미엄 때문에 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다.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본다는 뜻이죠.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몇 차례 있었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곧 경기 침체, 즉 경제 위기를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했죠. 그런데 최근 여러 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왔고 심지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그 전후에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날 뻔했던 일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통해서 볼 때 지금처럼 과거처럼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곧바로 경기 침체, 즉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는 그런 가정 자체가 이제 좀 틀렸다. 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 10여 년 동안 이 초저금리 상황이 경제를 굉장히 뒤흔들어 놨다라는 거죠. 왜곡시켜 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과거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하면 몇 개월 뒤에 어떤 것들이 왔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은 몇 번 있어 왔는데 지금도 더 나빠졌다기보다는 크게 나빠지지도 않고 또 개선되지도 않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서 계속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 지금 적용하는 것이 서로 안 맞아졌다. 그것이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자, 이 최근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길 뻔했던 이 사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중동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죠.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수요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려도 괜찮아진 거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최근 2년물 금리, 단기 금리는 연준에서 미국 이 금리 인하가 그 기대가 반영되면서 이제 상승하면서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뻔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자, 이런 장단기 금리가 실제로 역전되는 것은 우리가 최근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곧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는 최근의 지표는 그닥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과거의 경험이 지금 또는 앞으로 적용되기 곤란해졌다. 자, 이런 것으로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 배경도 뒷이야기도 들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0.25 금리 인하를 발표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가 대체로 50대 50 정도로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이 0.25가 아니라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과 하루 전에 0.5는 물 건너가고 0.25 내리는 것조차도 반반의 의견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굉장한 시장이 혼란이 많아졌다는 거고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오버나이트 이제 채권금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오버나이트 초단기 자금 시장, 오버나이트는 말하자면 그냥 한밤, 하룻밤짜리라는 거죠. 이 초단기 자금 시장이 굉장히 최근 경색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버나이트 금리가 한때 연 10% 연이자로, 즉 하루짜리 대출인데, 이 하루짜리 대출 거래에 대한 금리가 연 10%까지 치솟았다라는 거죠. 자, 이 오버나이트 대출 금리가 이렇게 치솟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오버나이트 금리가 치솟으면 이것은 자금 시장 붕괴, 즉 금융위기의 전조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오버나이트 금리 시장이 무너지면 신뢰가 깨지고, 그때부터는 이 자금 회수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자,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을 선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금융위기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버나이트 대출 금리가 연 10%면 굉장히 급등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것처럼 계속 평온합니다. 물론 이제 연준이 긴급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오버나이트 이 대출에 대해서 과거보다 시장 의존도가 크게 줄었다라는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골드만삭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IB죠. 이 골드만삭스 그룹 같은 경우 금융위기 전인 2007년 무려 이 초단기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버나이트 하루짜리 시장에서 얼마를 조달을 받았냐면 1,600억 달러를 조달받았다고 합니다. 이 골드만삭스 그룹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즉 하루짜리 이 자금 시장이 너무 비대하면 굉장히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많이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특히 이제 미국의 월가 금융위기에서 지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했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굉장히 강화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버나이트 시장의 규제였습니다. 덕분에 2007년도에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그룹에서 초단기 오버나이트 시장에서 1,600억 달러를 조달받았다면 그것이 계속 규제되면서 지금은 한 7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배 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따라서 과거에는 이 오버나이트 시장의 이런 큰 급등, 이 혼란이 바로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면, 지금은 그 규모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나이트 시장의 큰 혼란이 바로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도 어려워진 거죠. 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언제일지 궁금해합니다. 또한 2020년 내년이 금융위기, 경제위기다,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경제위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위기, 금융위기처럼 어느 한 방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위기는 상당히 지속적이고 장기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제위기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지금도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50년 주기, 한 50년에서 70년 주기로 이제 이렇게 순환하는 콘트라 TF 그 이야기를 몇 달 전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경제 위기,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이 상시적인 경제 위기는 결국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있다. 과거처럼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생각해왔던 처방, 즉 돈을 풀고 금리 인하하고 이것으로는 더 이상 약발이 다했다. 우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과거의 경제 시스템, 과거의 경제 논리로 버틸 수 있는가? 결국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있다.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다면 우리는 콘트라테이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경제 위기가 언제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오더라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재정 형편, 자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는 그렇다면 이 같은 경제 위기 또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팅창 1대1 채팅창 이용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